요 근래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여러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반독점, 공동부유 이런 시진핑의 이 강력한 사회주의적 경제 방향이 180도 바뀌면서 시진핑이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가고 내년 중국의 경제 정책 발언 분석을 해보니까 내수 회복이 최우선이다. 대만과의 긴장 관계도 푼다. 그래서 바짝 쪼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수 부동산 기업 위기도 해소해준다. 그리고 갑자기 플랫폼 기업을 지지하고 민영 기업을 보호한다. 제로 코로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방역을 주장하고 자본의 야만적 확장을 억제하고 독점 부정 경쟁 반대하고 임대주택 건설 강화한다. 그리고 안정이 중요하다. 공동 부유하다가 중국이 최근에 이 경제의 극심한 이 쇠락을 겪으면서 시진핑의 두려움이 반영됐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등소평 장점인 그리고 후진타오 시대의 성장을 거쳐서 지금 시진핑 시대에 급격히 하락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빅테크 때리기를 끝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서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 주식 등 빅테크 기업을 다시 품겠다. 그리고 국영 민영 기업의 평등한 대우, 민영 기업의 이익 보호, 외국인 투자자 우려 해소, 해외 자본의 적극 유치, 난감분들의 기업 지원을 강조하고 부동산 기업 지원을 이례적으로 이렇게 약속하면서 이 부동산 기업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막겠다, 해소하겠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규제에서 지원으로 돌변했고 이 부동산 살리기, 내년 성장률 5%를 이렇게 달성한다면서 부동산 살리기를 강조하고 갑자기 대만 관계에 긴장을 풀어서 2년 만에 페리 운항을 재개하고 대만 통일도 독립을 막는 게 목적이다 하면서 입장 표명이 누그러졌다는 겁니다. 자, 중국이 어지간히 급했기나 급했는데 자, 중국에 지금 화장장의 연구차가 150m 늘어섰어요. 코로나가 확 번져서 사망자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영안실에 시신이 급증해서 화장장을 24시간 가동해도 역부족이다. 그래서 열을 기다려 접수받고 비용도 3배가 뛰었어요. 업계에서는 재택치료 사망자가 하루에 2,700명씩 나오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역대 누적 사망자가 17일 기준으로 5,235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 감염률을 유추해서 추산해 보면 중국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100만 명 이상 발생을 이미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엄동설안에 중국이 지금 상한복 차림의 유족이 지금 끝도 없이 화장장 입구에 장사진을 치고 있고 연구차 50대가 150m 대열을 이루고 있고 시신 2구가 연구차 한 대에 실려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일부터 지금 중국에 이렇게 된 게 일주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8개 화장로가 24시간 불가동하는데 대기 행렬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제 교대로 해서 하루 종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방역 완화 정책이 발표되고 곧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대부분 노인들이다. 화장 대기 시신 냉동고도 지금 가득 차서 새로 이제 그 냉장 컨테이너들을 들여오기 바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인구 2180만 베이징의 주요 병원 영안실 화장장마다 재난급으로 시신이 급증하고 있고 베이징의 주요 병원 영안실은 이미 가득 차서 응급 차량으로 운구되는 시신도 접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장장 이용료가요 188만 원에서 지금 한국 돈으로 564만 원까지 3배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베이징에서 사망하는 재택 감염자가 2,7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있어요. 우한 폐렴 사태 때 우한을 방불케 하는 일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지금 사람이 길거리에 거의 보이지 않고요. 찬바람만 부는 적막한 도시가 돼서 이제 정부의 폐쇄 강요가 아니라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전부 집에 들어앉았다. 과거에는 이 제로 코로나 봉쇄 때 그나마 배달기사, 택배기사들은 다녔는데 이제 이 사람들도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에 이렇게 지금 사망자가 속출해도 대부분 해열제 하나로 버티고 있고 중국이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단순 봉쇄로 3년간 해오다가 아무런 대처 없이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지금 위드 코로나에 대비할 인력이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시설 붕괴 마비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료 예약을 못한 코로나 의심 환자들이 병원마다 줄을 서 있고 그리고 주차장에서 링거를 맞고 그리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노약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일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큰 비극이 중국을 닥칠 거다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는데 자 중국의 자체 개발한 허접한 백신이 방어력이 거의 떨어져서 중국에서 앞으로 한 200만 이상 더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제 곧 시작될 춘절 그러니까 음력 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5년 이내 퇴직한 의료인들 전부 다 동원하라는 이야기까지 떨어져 있고 그야말로 전시 대비 체제로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코로나 지금 확장으로 인해서 중국이 그야말로 정보 은폐 자, 이렇게 죽어가는데 중국의 사망자는 0명으로 발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정권의 허접한 부분을 더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에 잘 대응했고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방역 완화 시점을 골랐다 하지만 사망자 급증으로 지금 완전히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발 코로나 리스크가 내년 설 이후가 고비인데 국경 봉쇄 조치 완화 폐지 때는 국내 확진자가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국경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폐지할 때 한국의 국내 확진자가 대폭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해외 관련 봉쇄도 풀리면 중국의 이 집단 감염 현상이 국내 확진자로 이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중국이 곧 밖으로 여행도 푼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한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세계 2, 3위 등이 2, 3위여서 입국 금지 등도 풀기 어렵다. 그래서 중국이 이럴 때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억 명이 감염되는 상황에서 면역 회피성이 강한 중국에 지금 변이가 생길 거고 그것이 국내로 이렇게 유입될 때 대비해서 국내가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앞으로 한 달 뒤에 중국의 이 코로나 사태의 거의 정점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엄청난 숫자로 나올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럴 때 중국이 지금 어떤 결과로 끝나겠느냐. 세계가 다 지금 기출을 갖다가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진핑은 유엔 연설에서 2년 전에요. 코로나가 세계 각국의 관리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서구의 코로나 정책을 비꼬았는데 자, 이제는 중국이 그 대상에 지금 걸려 있어요. 길게 석 달 뒤에 중국의 코로나가 춘절이 지나고 퍼져나갈 때 아마 세계에 역대 보지 못한 최고의 사망자가 중국에서 발생할 건데 중국 옆에 있는 한국이 걱정입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